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국어 강사 이수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고등국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수인이고요. 목동 다원교육에서 현재 대1고 신목고 1학년 친구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국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예전에는 비문학이 어려웠고 지금은 문학이 좀 어렵다. 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건 확실합니다. 최근에 봤던 9월 모평 아마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쉬웠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근데 국어는 조금만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변별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능은 당연히 이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아마도 작년 수능의 난이도랑 별 다를 바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수능은 우리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독해력을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독해력을 이제 시험하는 문제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등국어는 중등국어랑 확실하게 달라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중학교 때 최상위권이었던 친구들, 뭐 자사고 간 친구들, 외고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쌤, 국어가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최근 기사인데요. 국어는 집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 국어 성적 올리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16년, 17년 동안 써왔던 사고의 흐름과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성적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르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죠. 고등국어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성적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평가원 기출문항인데요. 수능도 있고 9월 모평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문학 당연히 어려워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문학에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봤던 9월 모평에서는 심지어 문법 문제가 오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영역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어떤 영역을 내든 간에 일정한 독해력 이상을 물어보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독해력을 시험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어떤 영역이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비문학을 열심히 파고 문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문이 주어져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제시된 조건들을 의도대로 적용하는 능력, 어떠한 텍스트가 있어도 읽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독해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내신 국어도 수능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문제 많이 푸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외웠는지가 좀 좌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때 잘하던 친구들도 왜 어려워하느냐. 내신 국어에서 이른바 수능형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적게는 50%, 많게는 90% 이상까지 차지합니다. 수능형 문항이 무엇이냐? 너가 외운 건 알겠는데 그 외운 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고 한번 그 즉석에서 내가 준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니? 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독해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목동 지역 1학년 기출문제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1고 신목고 아이들 기출문제 모아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지문 연계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외운 작품들이 있겠죠. 열심히 공부한 제시문이 있을 거예요. 그 제시문 말고 그것과 유사한 주제, 유사한 정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문을 준 다음에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당황하겠죠? 혹은 수능형 보기 문항이라고 해서 너가 외운 건 알겠지만 내가 시험에서 새로운 감상 조건을 제시할 건데 이 조건에 맞게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래? 이런 유형들 실제 내신 기출이고요. 이 두 가지 유형이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은 교과서 외에 문법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고등교과서 안에 있는 문법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 이외에서도 문법을 시험 범위 막 집어넣어요. 교과서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수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영향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 있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비문학 지문인데요. 비문학 지문은 객관식으로 내도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바꿔놔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가 외운 걸 시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단어를 쓸 수 있어? 서술형으로 물어봐야 본질적인 독해력 자체가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능력을 쌓아야 하냐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에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져도 필자가 의도한 대로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 자체가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내신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시험 범위를 우리가 적게는 4주, 많게는 8주를 대비를 하는데 그 제시된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 우리 친구들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외우고 얼마나 문제 많이 풀겠어요. 그 영역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쌤들은 대비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변별을 하려고 해요. 그 대비가 불가능한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항들은 언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겨울방학 때 하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고등국어에서 남과 다른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문학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법 뭔지 모르겠어요.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표현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작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에서 주어진 단어를 즉석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석하는 것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감상 기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암기 이외의 걸 물어봤을 때 대답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 어떻게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끝나고 나면 매주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적혀있는 실제 제 손필기 노트인데요. 이 노트를 매주 나눠줄 거예요. 왜? 애들이 국어 좀 애매하네? 하고 집에 가지 않도록 제가 말했던 사고의 흐름을 정확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게 아니라 내 사고의 흐름을 명시화하고 가시화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요, 이 손필기 노트를 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과제 수행할 때 과제 문제 풀고 나서 너네가 이런 식으로 손필기 적어봐 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올바른 사고의 흐름이 명시화된 상태에서 본인의 사고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더해진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겠다. 라고 하는 명확한 학습법이 생기는 거죠. 독서는 이렇습니다. 독서도 본질적인 독해력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문단과 문단을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조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정보랑 어떻게 채워서 읽어야 되는지, 지문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채워가면서 사고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배경 지식이나 강사의 설명으로 하게 되면 지문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 전공했으니까 철학 배경 지식 막 얘기해 주면서 지문 설명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은 일시적인 대처 능력에 불과해요. 우리 친구들 결국 시험장 가면 혼자 문제 풀거든요. 그때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독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본질적인 대처 방식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문법 어려운데 꼭 해야 되나요? 이거 내가 다 외워야 돼요? 저 그냥 화작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법이라고 하는 건 수능과 내신에서 상위권을 변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거든요. 왜 그러냐? 문법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마냥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문법 자체가 범위가 많기 때문이에요.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이 독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내가 굳이 문법까지 손을 대야 돼? 너무 많아. 안 할래. 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상위권을 변별하기에 문법만큼 좋은 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학습량을 방학 동안에 잘 잡아두지 않으면 내신 들어갔을 때 이 파트를 놓치게 돼버려요. 상위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방학 때 고등국어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최소 1회독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 겨울방학 커리큘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총 1차 개강, 2차 개강으로 나눠져요. 1차 개강은 11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1차는 총 7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독서 1시간 반, 문학 1시간 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둘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제재를 좀 나눠놨지만 이 제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독해 능력 자체를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2차 개강은 1월 4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보시면 8강부터 14강까지 있고요. 앞부분에 미니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문학, 비문학 열심히 본질적 독해력을 길렀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은 시간 제한이 있죠. 그러면 그 독해력을 써먹지 않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읽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 제한 안에서도 그 독해력을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는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약간 멘탈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실전적 풀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차 개강을 하면 문법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죠. 음운 변동부터 중세 국어까지, 즉 고등 국어에서 다루는 모든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1차 개강부터 안 하냐?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이해거든요.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본질적인 독해력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문법은 제가 2차 개강에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2차 개강 다음에 바로 3월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 내신 때 기억 잘 나라고 뒤에 넣어놨어요.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30분 동안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자, 이 어휘 테스트는 영어처럼 막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실제 지문에서, 실제 작품에서 어떠한 문맥으로 쓰였는지를 테스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해력을 기른다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배경 지식을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어휘를 많이 알면 그 어휘 자체가 나의 배경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기르는 작업을 매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본수업 진행을 하고요. 본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필기를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주간지에서 너네가 한번 손필기 작성해볼래? 라고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싹 걷어갈 거예요. 싹 걷어가서 제가 1대1로 개별 첨삭을 할 건데요. 제가 왜 첨삭을 하냐면 이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일관되게 학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제가 1대1로 첨삭을 하면서 너 이 부분은 조금 과장된 해석 같아. 이 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 여기서 이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은 클리닉을 통해 채울 예정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저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학원을 가든 간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쌤 애들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죠? 이런 얘기들? 혹은 제가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제 자리에만 애들이 질문줄이 되게 많이 길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요. 제가 이렇게 해 정답이야 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 서로 얘기를 가감없이 나누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어떤 과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질문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학 동안 만날 우리 친구들도 저랑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얘기를 나눠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